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드디어 이재명 지사의 공판에 관한 마지막 결심이 있는 날입니다. 흔히 결심 공판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선고 공판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형량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심이란 말은 심리를 결한다, 심리를 마무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양측의 공방을 마무리한다는 뜻이고요. 피의자 쪽과 검찰 쪽의 양쪽의 의견을 다 청취해서 판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보통 한 결심 공판이 있은 지 2주 정도 지난 뒤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선고 공판 때는 직접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자, 보통 그래서 이제 선고 공판 때 변호사가 안 왔다 그래갖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어차피 결과는 통지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재명 결심 공판에서 검찰에 구형은 했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관련돼서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벌금으로는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자, 선고는 판사가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다시 우리 법 조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이라고 나옵니다. 공소장에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적시되어 있는 형법 123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데 우리의 검찰은 이번에 어떻게 구형을 하였냐 하면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자, 여기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대장동 땅, 그 다음에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김영환의 대답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당시 후보자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대장동 땅은 얘기했고요. 또 뭐 있었죠? 검사 사칭권. 검사 사칭권에 관련해서는 억울하다는 내용을 갖다가 일일이 잘라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모두에 관련돼서 벌금을 갖다가 600만 원을 구형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화면에 보시는 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이 허위사실 공표를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을 선고한 건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선고한 걸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병합하여 계산했을 때 600만 원이라고 해서 꽤 크게 부른 겁니다. 보통 이제 정치인들 관련 재판에서 예전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임기를 인정해주는 그런 벌금 구형이 있었습니다. 90만 원 판결, 87만 원 판결, 99만 원 판결해서 의원직이라든지 이렇게 도지사직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해준 경향이 꽤 있었었죠. 근데 이번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너무 속보이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무죄를 내든지 유죄를 내든지 하겠지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벌금 50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벌금 50만 원 선고해서 끝낼 것이고 이에 관련해서 검찰이 항소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에 관련해서 1년 6월인 거는 그냥 무죄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면, 자, 우리 이재명 지사님 지금 인터뷰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SBS 뉴스 화면에 보니까 저희가 자주 보시던 분들이 뒤편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집회에 나오시던 분들, 집회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보였고요. 이야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재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친형이죠.
이분의 정신질환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검찰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재선이 쟁점이 아니다. 핵심은 자타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해서 대면 진찰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당시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무시한 채, 관련 없는 말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당시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무시한 채 직권을 남용해서 보건소장, 그러니까 구씨 보건소장이 있었고 이씨 보건소장이 있었죠. 등에게 수차례 지시, 명령, 독촉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지사가 당선될 목적으로 TV토론회, 선거 공보, 유세 등을 통해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알고 있죠. 더 이상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말 한마디 토시 하나 가지고 따지고 들어간다면 세상에 처벌 안 받을 사람 없겠죠. 물론 법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걸 가지고 굳이 이야기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대장동 건하고 제1공단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 관련해서는 이익금이 5,503억 원이다. 성남시가 환수 내지는 위속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이런 사실이 없고 공사완료 내지 공사완료 직전이라고도 볼 수도 없고, 배당금 또한 배당 가능 이익이 없다고 봤을 때 피고인의 선고 공보물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검찰은 이어서 검사 사칭권 또한 과거의 전과를 반성하기는커녕 해당 재판 사실에 대한 인정이 잘못됐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게 검찰 주장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검찰 주장 얘기는 우리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재판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자, 이재명 지사님은 어떻게 반박을 하셨냐? 친형 강제 진단, 굳이 용어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강제 진단, 대면 진단, 강제 입원 이렇게 계속 바뀌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강제 진단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친형이 정신병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구정신보건법 제25조의 문제는 문제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정당한 일이다라고 변론을 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친형이 최종적으로 입원하지 않았다는 점도 또한 밝혔었지요. 예, 밝혔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아니라 그 보건소장들에 대한, 그러니까 보건소장들이 지시불이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사칭의 경우를 또 그렇다면 말씀드리자면 유죄가 확정되기는 했지만 억울한 심정을 피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또 나쁜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분당 파크뷰 사건 관련해서 일어났던 일이고, 또 본인은 좀 억울하게 들어갔었고, 당시에 민변 쪽 사람들이 이 지사를 돕기 위해서, 당시 이재명 변호사를 돕기 위해서 움직였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회 정의를 위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해봤는데, 이 지사님이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아니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해서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 건처럼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저는 형법 123조 위반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무죄, 다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심은 이 지사 측의 승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1심에서 져야 된다, 져서
항소심 가서 이겨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1심부터 이겨서 2심도 이기고 계속 이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슈의 김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